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고려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정보학과 2026학년도 1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대학원 행정팀 최지은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원 소개 및 2026학년도 1학기 주요사항 소개와 학사제도 및 수강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입학생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대학원 소개 및 2026학년도 1학기 주요사항 안내는 일반대학원 최대영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 또는 발표 종료 후에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냐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일반대학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선발하기 시작했는데 박사과정 경쟁률은 꽤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계신 게 더더군다나 축하받으시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면접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도대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건 알겠는데 현장에 와서 실시간 수업을 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거였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 전체 스튜디오 한번 비춰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를. 여기 지금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이 이제 한 20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실시간 수업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면 여기서 하겠구나라는 게 딱 감이 오실 텐데 여기가 이제 원형 스튜디오고 저희가 실시간 수업을 할 때 쓰는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쪽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 카메라 켜질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짧게는 2년, 또 길게는 4년, 또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뭐 6, 7년 함께 공부하실 분들이니까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이름도 한번 보시고 네,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또 같이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그때 더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도대체 학생층이 어떻게 바뀔까 그런 걸 유심히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대학원일 때랑 일반대학원일 때랑 오시는 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공부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비슷하시고 뭐 연령대라든지 그 전문 분야 이런 것도 대부분 비슷하신 것 같고 또 일반대학원은 연구 중심을 표방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원우님들 간의 네트워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일기니까 원우회도 만들고 차차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서로 많이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중심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지도교수가 있고 지도교수와 함께 공부하는 원우님들이 있을 텐데 그 규모가 꽤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5명, 1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보통 오프라인 대학에서 하듯이 랩 미팅도 하고 또 랩 홈페이지도 꾸미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 서로 도움을 줘야 될 일들이 특수대학원 때보다는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그러니까 특수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커리큘럼은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일부 과목들은 그대로 옮겨왔지만 몇 과목이 추가되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가해서 일반 대학원으로
일반 대학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연구 중심 그리고 과목도 좀 더 전문적인 과목들을 많이 개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그 면접할 때 뵈니까 저희 학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자주 어디서 하는지 요게 공통적인 질문이었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큰 질문은 없으셨었거든요. 그래도 네, 간단하게 네, 제가 우리 대학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특히나 이제 올해는 어떤 일들을 더 중점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입학 설명회 때 한번 말씀을 다 드린 부분인데 우리 대학원은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융합이라는 단어가 다소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학원에서는 크게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도메인의 전문 지식과 데이터 분석 내지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융합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차차 원우님들을 서로 알아가시면서 느끼게 되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들이 이제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학과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크게는 이제 핵심 영역과 심화 영역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텐데 핵심 영역은 데이터 분석에 관한 기초적인 이제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화 영역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AI 비즈니스, 휴먼 사이언스 요 세 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맥락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이지 뭐 요 영역 이 영역 내에서 반드시 모든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과목에 대한 설명들은 사실은 각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짧은 이제 앞에 영상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과목의 교수자들이 우리가 어떤 과목을 배우고 15주차 수업을 하는데 각각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3분 내외로 보통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대부분 대부분 이제 어떤 걸 배우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도 간략하게 체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핵심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실무적인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학기 때는 빅데이터 분석 기초 이거는 이제 정말로 그 로우 레벨에서 처음으로 파이썬 코딩을 배우고 그걸로 데이터 분석을 하려는 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신데 만약에 내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공학적인 거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 기초를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은 이건 이제 경영학적 과목인데 네. 뭐 제목만 딱 들어도 뭘 가르치려는지 아마 감은 오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기술 세미나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각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학기 과목으로는 통계와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들 통계는 네,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 조금씩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약간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통계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보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통계를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은 앞에가 이제 통계였다면 뒤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이 붙어서 약간 달라 보이는데 앞에 통계와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인 통계, 기초 통계 같은 걸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은 정말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거나 분류하거나 이런 테크닉을 좀 더 배우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융합정보 세미나가 있고요. 융합정보 세미나는 이제 정보와 지식이라는 게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사회와 인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핵심 영역에 있는 과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실 때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화 영역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설명을 드리려니까 너무 과목이 많네요.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래도 하나씩 다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인공지능 기초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분야가 넓죠. 예, 뭐룰 베이스 인공지능도 있고 뭐 머신러닝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딥러닝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도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웠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어려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고 기획이라는 게 뭔지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기획이든 간에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우는 거고 자연 언어 처리는 좀 더 테크니컬한 과목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LLM 많이 익숙해하시겠지만 그런 LLM이나 그런 그 복잡한 언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걸 쭉 배우고 이제 LLM 같은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걸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실무는 앞쪽에서 우리가 기초적인 그 테크닉을 배웠죠. 그거 이제 실무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지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학습은 강학습은 이제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데 이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학습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기술적인 과목인데 이걸 할 거고 그다음에 AI 품질과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건 보통은 이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거고 그것에 대한 품질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든 과목인데 이제 AI가 소프트웨어에 들어오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게 뭐 적당한 성능이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는 건지 뭐 모델을 더 학습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만든 AI의 성능이 믿을 만한 건지 뭐 그런 것들까지 따져보는 융합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학기의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으로 넘어가서 고급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초에서는 AI 기술 전반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요 과목에서는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우긴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주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배우고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 기획은 이제 기획을 어떤 일을 기획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쓸지 이런 거에 대한 거라면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그렇죠? 아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연구 논문을 쓰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테크닉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AI 플랫폼은 AI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뭐 데이터를 모아다가 모델링을 하고 요 정도 영역까지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걸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을 이제 어떤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 하는데 특히나 큰 데이터, 큰 모델들은 이제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AI 기반 추천 시스템은 추천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AI 응용 분야 중에 하나죠. 그걸 이제 AI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AI 윤리와 신뢰성은 요새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윤리적 고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모델링한 결과를 판단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비즈니스 융합으로 가시면 좀 더 이제 경영이라든지 비즈니스 쪽에 관련된 걸 하는데요. 1학기에 생성형 AI 이해와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생성형 AI를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뭘 만들어 보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AI 서비스 기획은 다양한 서비스 기획에다가 AI를 올린 건데 요새 웬만한 서비스들은 AI가 안 올라가 있는 게 없죠. 네, 그럴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네, 2학기의 데이터 기반 예측은 전통적인 이제 경영학에서 배우는 과목인데요. 요거는 경영자로서 사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혹은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측해서 경영에 활용할지 경영학적 관점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마케팅은 요새 디지털 마케팅이 아닌 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마케팅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먼 사이언스 융합은 좀 더 사회과학 쪽에 가까운 과목들인데요. 보건의료 정보기술 세미나는 뭐 아시겠지만 보건의료가 가장 또 AI의 발전에
잘 맞춰져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 분야의 정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고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꼭 AI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뭐 보건의료 하면 뭐 여러분들 가장 쉽게는 IoT 디바이스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와치를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그죠 혈당량을 측정하기 위한 디지털 기기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기들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과 ESG 경영도 약간 경영학 쪽 과목인데 요거는 네. 뭐 그냥 순수하게 ESG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도 하지만 요것들이 이제 또 디지털이나 AI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2학기의 보건복지 데이터 분석은 네, 왼쪽에 있는 정보기술 세미나가 기술에 대해서 그냥 동향을 듣는 거라고 했다면 이제 보건복지 데이터 분석에서는 실제 이 분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 주는지 실무적인 걸 공부할 거고요. 디지털 문화예술은 요새 문화예술은 다 디지털이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고 많은 분야가 디지털화돼 있고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은 네, 위에 보시면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이랑 뭐 대비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 연구를 할 때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야 되고 뭐 어떤 분석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논문을 쓰시게 되면 알고리즘을 만드는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으실 거고 대부분은 데이터 분석해서 논문을 쓰실 거니까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을 들으시면 될 텐데 그런 쪽보다는 내 백그라운드에 맞게 사회과학 쪽 논문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참 설명을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 이따가 또 저희 팀장님이 설명해 줄 거라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업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미나나 논문 연구를 해서 졸업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논문 연구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26년 1학기에는 네, 이렇게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과목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목들을 보통은 다 개설을 하는데 간혹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교수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만 만나셨지만 수업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만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전임이시고 뭐 저처럼 AI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지도 교수가 정해지겠지만 지도 교수가 정해지더라도 다른 분야의 전공 지식이 필요하시면 또 협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시작하시는데 벌써 졸업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업은 보통 3학기 만에 듣는 게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수대학원일 때는 5학기를 다녀야 되니까 수업을 5학기 동안 나눠서 들으셔도 되고 4학기까지만 들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 그러면 3학기 안에 수업은 다 끝내시고 마지막 학기에는 논문 연구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 석사과정 논문 과정은 보시면 수업을 3학기 만에 다 마치고 세 학기째 석사 논문 연구 일을 수업을 이제 연구 일을 하는 건데 요거 석사 논문 연구 일은 이제 주제를 잡고 틀을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학기가 끝날 때쯤에 프로포저를 하고 그게 통과하면 4학기 때 이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졸업하는 거죠. 외국어 시험이랑 종합 시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석사 과정을 하시는데 논문을 쓰기보다는 좀 더 수업을 듣고 졸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간에 있는 학점 과정은 보시면 수업을 2과목 더 듣는 거거든요. 한 과목에 3학점이니까 2과목 4학기 때 2과목 더 듣고 졸업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세미나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4학기 때 수업 한 과목을 더 듣고 프로젝트 세미나를 하나 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세미나와 석사 논문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석사 논문이야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내 학위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논문을 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 세미나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관심 있어 하고 내 현업에 관련 있는 어떤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지도 교수랑 짧게 이제 프로젝트 한 사이클을 돌린 다음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과정은 6학기가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수업은 여기 있는 대로 네, 이게 30학점, 그러니까 총 10과목이 되겠죠. 10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석사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대학원은 연구가 중심이거든요. 당연히 연구 중심을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앞에 석사 과정도 보시면 마치 1, 2학기 때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3학년 돼서 이제 3학기 때 논문 주제를 잘 잡은 뒤 4학기 때 내가 이걸 쓰고 졸업하면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특수대학원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들어오시는 첫 학기에부터 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졸업을 할 것인가를 계속 탐색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첫 학기, 두 학기 때 내가 지도 교수하고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3학기 때 넘어가면서 내가 논문 쓸지 말지를 확고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3학기 때부터 내가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고민을 하시다가 포기하거나 논문을 쓰시려고 하다가 프로젝트 세미나로 전환하거나 이런 소모적인 과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바로 어떤 연구를 할지를 늘 고민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그런 게 더 선명해질 수 있거든요. 어떤 과목을 듣는데 내가 이 과목에 관심이 있고 이쪽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테니까 너무 그 과목의 내용을 배우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서 연구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박사과정은 특히 그게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졸업 논문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졸업을 하기 위한 그 논문을 게재하는 또 여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맞추면서 6학기에 졸업하는 게 생각보다 녹록치는 않아요. 녹록치 않다는 거는 그걸 5학기에 시작하면 절대 녹록치가 않은 거고, 당연히. 그래서 5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논문을 쓰고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퍼블리시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 6학기에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박사과정 3년 만에 졸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거의 찾지 못하실 거예요. 그분들 전일제로 해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한 요건 기준이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공부를 졸업 요건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박사과정 공부를 짧은 시간에 마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미 석사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이론적으로는 6학기 내에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은 총 10학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6학점씩 듣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뭐 세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석박사 통합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박사 과정하고 졸업 요건은 같지만 사실은 기초부터 다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5년을 하신다는 거는 좀 긴 시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5년이 공부를 하기 위해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부분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내가 공부를 단기간에 빨리 마치고 학위를 받는 걸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10학기까지 다 하시는 것보다는 좀 빨리 마치시면 좋죠. 보통은 이제 저희가 2학기를 더 빨리 마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그걸 허용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박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퍼블리시한 준비를 해야지 그 기간 내에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그러니까 그 수강 신청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시고 뭐 시범 강의를 여기 보이는 대로 선택하셔서 과목 영상을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체계와 함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그 대학원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실시간 있고 비실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은 이제 비실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VOD로 이미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을 올려드리면 그걸 보시고 학습하는 거고,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는 그걸 가지고 뭐 퀴즈를 풀거나 리포트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은 기본적으로 3번의 실시간 수업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 실시간 수업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평일 저녁 시간인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 공지가 될 겁니다.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줌에 접속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때는 이제 교수자에 따라서 그냥 뭐 일방적인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도 몇 과목은 여기에 와서 이제 오프라인도 겸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보통 4과목 정도 되고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도 나중에 다 안내해 드릴 텐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과목에 해당되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여기에 오시면 네, 그 정해진 토요일 날 여기에 오시면 지금처럼 여기 앉으셔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실제 여기 교수자랑 같이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 보통 교류의 시간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여기서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 안내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총 11과목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 4과목은 이렇게 4, 9, 13주차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 7과목은 과목별로 이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번 학기에는 요 4과목 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부터 빅데이터 기초까지 요 4과목에 대해서 오프라인 실시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학교에 한 번도 안 오고 졸업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한 번 오셨는데 한 번도 여기 안 오시고도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졸업하실 수가 있고, 그게 제일 장점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교류를 원하시고 집이 멀지 않아서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일반 대학원 융합정보학과는 지금 1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포럼들을 기존에 이제 특수대학원 때 해왔던 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 나갈 텐데, 어쨌든 이게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여러분들 전체 한번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좋은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수대학원 때 해보면 졸업생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토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희가 이제 하는 강의들은 사실은 뭐랄까요, 최신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대학교의 강의라는 거는 사실은 잘 갖춰져 있는 내용들을 보통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직접 듣기가 어려운데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 강사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걸 이제 AI 빅데이터 토크라고 이름을 붙였고 온오프라인 실습도 할 겁니다. 아마 2월에 여러분들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할 거고요. 나중에 다양한 오프라인 실습 기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기에 이제 그것도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기초적인 과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네, 뒤쪽은 좀 간단하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사제도와 수강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알고 계시는 사항이긴 한데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융합정보학을 배울 예정이고요. 학위명은 석사는 정보학 석사, 정보학 박사를 수여받으시게 될 예정입니다. 수업 연한 같은 경우에는 석사과정의 경우에 정규 등록학기 총 4학기이고요. 수료 조건으로는 4학기 이상 등록하시고 24학점 이상 취득하신 후에
평점 평균 3.0 이상 취득하시게 되면 수료 요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졸업 로드맵에서 보셨듯이 세 가지 과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제를 모두 완료하시면 이제 석사학위가 수여되게 됩니다.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정규 등록학기는 총 4학기고요. 4학기 이후에 총 2학기 동안 연구 등록학기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료 조건은 4학기 이상 등록하시고 30학점 이상 이수하신 후에 평점 평균 3.0 이상 취득하시면 수료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고, 졸업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 또 논문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박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는 총 8학기 중에서 좀 다른 점은 최대 2학기를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로드맵에서 보여드렸듯이 6학점씩 들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 당겨서 9학점씩 들으게 되시면 최대 2학기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등록학기 2학기를 지내게 되고요. 수료 조건은 8학기 이상, 48학점 이상, 3.0 이상 취득하시면 수료 조건을 만족합니다. 졸업 자격 시험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과 종합 시험이 있는데요. 외국어 시험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어 시험 대체 과목을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정된 외국어 시험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셔서 B0 이상 되시면 합격으로 저희가 그 대체 과목 수강으로 외국어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제출이 있는데요.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저희가 기준 점수는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 놓았고요. 제출하신 날 2년이라고 유효기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제 요건으로는 영어권 국가에서 혹시 학사학위 이상 소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시험입니다.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총 12학점 이상 이수하셨을 때 자격이 주어지고요. 전공 2과목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박사과정은 총 18학점 이상 이수하시고 전공 3과목, 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 이수하시고 전공 3과목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 70점 이상이고요. 시험 주의하실 점은 시험 응시학기에 수강 중인 과목은 응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불합격하신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응시가 가능한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제출 절차를 저희가 석사랑 박사를 알려드릴 텐데요. 흐름은 비슷합니다. 대신 석사가 조금 짧다는 점인데요. 첫 학기에는 지도교수가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3학기 시작할 때쯤 해서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논문 프로포저 심사는 3학기 종료될 쯤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학기에는 학위 논문 최종 심사가 진행되고 학위 청구 논문 제출을 해주시면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박사의 경우에도 똑같이 1학기에 지도교수가 배정이 될 거고요. 이제 코스웍을 쭉 하신 후에 5학기 초에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논문 프로포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학기에 학위 논문 최종 심사가 진행되고 학위 청구 논문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합과정의 경우도 9학기, 10학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학 및 복학입니다. 휴학은 입학 후에 첫 학기에는 불가하고요. 매 학기 저희가 학사 일정에 안내해드리는 신청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휴학 기간은 한 학기 또는 2학기고 석사의 경우에는 총 휴학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박사와 통합과정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류로는 일반 휴학과 군휴학이 있습니다. 만약에 휴학하셨다 복학하시는 경우에도 학사 일정이 저희 외부 홈페이지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매 학기에 안내드리는 신청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장학 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장학은 우수성적, 봉사, 희망 이렇게 일반 장학이라고 부르고 유관기관, 군위탁, 산업체, 외국인은 입학장학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 우수자 중에서 재학 인원 10% 이내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30% 감면을 해드리고요. 봉사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별 원우회장과 추가 임원 1인에 대해서 등록금 50%, 30%를 감면하고 있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다음 학기에 지급을 합니다. 희망장학금은 지초생활수급자, 장애중증의 경우에는 등록금 50%를 감면하고 차상위 계층자, 기타 사회 취약계층, 장애경증의 경우에는 등록금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요 명칭은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관기관 장학금은 저희 대학과 동문인 경우에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등록금 20%를 감면해드리고 있고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3.0 이상 취득하셔야 이 장학금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군위탁의 경우에는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6회 공부 내에 복무 재직 중인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등록금 50%, 입학금 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위탁 장학은 산업체 위탁으로 전형 지원을 아예 별도로 하신 분들이고요. 우리 학교와 협약기관 재직자분에 한해서 등록금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의 경우에는 등록금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수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강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총 15주차 중에서 8주차와 15주차는 중간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고 그럼 총 13주차 중에서 강의 콘텐츠와 실시간 세미나로 구성이 되는데요. 강의 콘텐츠를 보시는 그 주차가 13주차 중에 아마 10주차 아니면 11주차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세미나는 2회에서 3회가 될 예정입니다. 과목별로 좀 상이합니다. 강의 콘텐츠는 주차별로 매주 월요일 날 정오에 게시가 되고요. 출석 인정 기간은 해당 주차 강의 개시일부터 2주 이내 하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실시간 세미나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고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건 과목별로 저희가 공지를 다시 해드릴 예정인데 오프라인 세미나라고 해서 오프라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참석하셔서 동시에 진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에 꼭 참석하실 때는 카메라를 켜주시고 저희가 출결 체크가 있어서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세미나에도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참석도 못 하시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이나 혼인, 출산, 출장 등은 이제 사유서를 미리 제출을 해주시면 출석을 인정해드리고요.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교수님 재량에 따라서 사유를 인정할 수도 있고 대체 과제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 세미나가 진행된 다음에는 그 주차에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수강은 추후에 가능하지만 이때는 출석과는 무관한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활동 및 시험입니다. 제가 아까 15주차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렸다면 15주차에 이제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가 있을 수 있고요. 퀴즈나 토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과목의 교수님의 이제 강의 계획에 따라 모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의 평가 기준에 가시면 이 과목이 어떻게 또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저희가 과목별로 역시 유형과 일정이 다릅니다. 리포트로 받을 수 있는 시험도 있고 진짜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시작하는 온라인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과제로 대체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모두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수강 신청하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못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시험도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게 응시 변경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에 추가 시험을 응시가 가능합니다. 강의 수강 및 강의실 이용 방법은 로그인 혹시 다 해보셨겠지만 아직 강의실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포탈 환경이라든지 학습관리 시스템은 좀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시겠지만 저희가 강의 이제 매뉴얼이나 동영상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2월 20일 금요일 날 종료가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학사 신청 메뉴에서 수강 신청 및 장학금 신청 메뉴라고 있는데 여기서 수강 신청을 클릭하신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화면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 전공이 보이실 거예요. 전공이 보이시면 그 해당 학기에 그 지금 융합정보학에 개설되는 모든 과목들이 보일 거고요. 거기에서
강의 계획과 시범 강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실시간 세미나가 몇 주 차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모두 강의 계획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한번 쭉 보시고 시험 시간도 내가 이제 수강하고자 하는 세 과목을 골랐을 때 시험 시간표가 약간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혹시 감안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범 강의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 얼굴도 한번 만나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화 과목을 신청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표에서 밑에 표로 신청을 하시면 하나하나씩 쌓일 거예요. 한 학기에 최대 9학점 3과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과목을 신청하신 후 마지막에 수강 신청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수강 신청을 이제 저희 하고 나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수강 신청함과 동시에 등록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지금은 다 신입생 분들이셔서 등록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수강료가 납부되었다고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목 변경도 그 중간에는 가능하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 2월 27일 금요일부터 3월 9일까지고요. 이 일정은 저희 학사 일정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개시는 저희가 2월 27일 금요일 정오에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개강일과 학기 개시일은 이제 3월이지만 저희가 미리 좀 오픈을 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강 환경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제 최소 사양 및 학습 관련 프로그램 등 수강 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페이지는 지금 바깥에 이제 외부 홈페이지죠. 외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어떤 사양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했을 때 화면을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단 2가지가 어려운데요. 강의 수강에서 출결 체크가 되는 거랑 시험 이 2가지는 꼭 여기에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스마트 인증서, 그러니까 간편 인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인증서를 등록하셔가지고 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시험에 응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인데 스마트 인증서랑 생체 인증, 범용 공동 인증서 3가지인데요.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하셔서 진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디 발급하신 게 모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발급한 그 아이디가 뒤에 골뱅이 koreacu.ac.kr로 학교 메일이 이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학교 메일이 구글 메일입니다. 지메일이어서 구글의 다양한 기능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신 후에 학습 지원 서비스에 가시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본인의 아이디를 넣으시고 이메일 주소를 뒤를 저렇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구글 메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메일을 이제 생성하셨으면 원래는 이제 개인 메일과 이제 학교 메일 2가지 중에서 이제 확인이 훨씬 용이하신 걸로 대표 메일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안내는 모두 게시판으로 진행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별 메일이 안내가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메일 안내를 드릴 때는 대표 메일을 꼭 확인이 용이하신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학적부에 가시면 대표 메일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다운로드에 강의 수강이 가능하신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고려사이버대학교를 검색하시거나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나 또 이제 노트북이 없으실 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 학생증은 모바일 앱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처음에 지원하셨을 때 제출하셨던 사진이 모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발급을 받으시면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에는 그 PC에 교과 활동에 가셔서 학적부에서 사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학사 일정입니다. 이게 학사 일정이 좀 중요하실 거예요. 각종 신청에는 이제 신청 기간들이 있고, 사실 신청 기간은 저희가 넉넉히 드리긴 하지만 다들 이제 생업도 바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전에 홈페이지에도 학사 일정이 게재되어 있고요. 로그인 후에 보시면 왼쪽 메뉴에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별로 주요 학사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강 전에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사항을 학과 공지에 모두 게시를 해놨습니다. 게시판에 학과 공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로 해서 다 올려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클릭 체험 강좌라든지 수강 환경 체크하는 법, 그다음에 대학원별 과목별 안내사항 어떻게 해드리고 있는지, 또 학사 일정 등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게시판에서 모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과목에도 수강 공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과 공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과목 공지가 별도로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공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시스템에 가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면서 탐색을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단 이제 완성되어 있는 거를 심어 놓은 거는 사전학습 콘텐츠와 직업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탑재를 해 놓은 상태라서 손쉽게 넷플릭스 보듯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 기초 실시간 강의를 저희가 오픈하려고 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렸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2월 9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실시간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많은 신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은 저희 대학원 행정팀에서 학과 Q&A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기본적인 안내는 모두 학과 공지, 과목 공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고 또 학과 우리 대학원의 구조나 일반적인 사항은 외부 홈페이지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확인하신 후에도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Q&A나 이메일, 전화를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